제1차, 5차 개발 5개년 연계가 이렇게 2차까지 돼서 1차 개발은 민생고, 첫째는 민생계를 해결해야 되겠다. 국민들이 묵고 사는 문제부터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겠다. 예? 그 다음에 전력, 석탄, 에너지 공급 확충, 농업 생산 증대, 농어민 민생 안전. 우리가 농업국에 73%가 농업국가니까. 그 다음에 기관 산업 확충, 사회 간접 자본 확충, 고용 증대, 수출 증대, 국가 수지 개선, 기술 진흥 정책. 제1차 5개년 경제 개발 중 경제 성장이 7.2%, 5개년 동안 총 생산 4.7%가 증가돼요. 그 다음에 수출액의 기본 변동이 4.2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수출이 3천만 불, 수입이 3,200만 불밖에 안 됐어요. 요즘은 3천만 불 수출은 중소기업 조그마한 것도 해요. 우리나라 수출 총액이 얼마죠? 4,300불 넘지요. 4,300억 불 넘지요. 우리가 수입 수출해서 1조 원 달성이죠, 올해요. 그죠? 예, 1조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투자 비율을 이렇게 생존권에서 했는데 통신 문제가 심각하다. 조금 이제 이렇게 4.7%까지 경제가 증가되면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편지가 가도 일주일 걸리고 이게 말. 그러니까 이게 계좌를 도입을 하더라도 전기, 통신, 교통 여기에서 주택하고 이 세 가지를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6.2%가 증가가 되고 강공업, 산업부문, 농촌, 수산업, 투자 이렇게 해서 경제 발전을 1차 경제 발전을 시키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자 도입을 민생 경제를 해서 조금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잘 돼 나가니까 외국에서 돈을 좀 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국가재건회의 의장 때 군복을 입고 박정희 대통령이 1억 불을 빌리려고 브란튼과 드란튼과 그 총리한테 같이 와서 1억 불 빌려주려니까 이거 못 보고 빌려주고 1억 불 못 빌려준다고 했잖아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간호사하고 우리 간부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 간호사, 간부들이 월급 줄 것을 담보합시다. 우리 국민은 나중에 우리 한국의 기업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지불하면 되니까 그 공급을 달러로 주지 않습니까? 달러로 주는 돈을 보증을 받고 1억을 빌려주세요. 그것도 그냥 당당하게 앉아서 그냥 무릎을 꿇고 빌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의 지도자가 가서 1억 불 빌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나라를 책임지고 간 사람의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된다. 자기 비하감을 가지면서 그거 다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살면 그러고 남에게 비교를 하게 되고 예? 그렇게 가서 결국 그런 담보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은 그 기간을 마치고 오면 우리가 돈을 주면 되니까 요걸 담보로 합시다. 그러면 정 못 믿겠으면. 그러니까 우리 국가 채무에 대한 보증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못 믿다고 하니까 간부하고 간호사도 이렇게 담보로 맡기겠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터지고 매지겠습니까? 대통령 국가의 책임자로서. 여러분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근데 독자자, 지금까지 독재자를 그러고 말이죠. 예? 그걸 가서 이승만 대통령도 간부에게 간호사를 위해서 같이 울었지 않습니까? 예? 예자도에도 부산 감정발전소, 왜냐하면 태백에 연탄 강업을 발전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산 감정발전소, 시멘트 공장 이렇게 다 하면서 예자 도입을 해서 모자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발전소를 만들었다. 그래서 전력 공급을 근본적으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력 공급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관해고금이나 공장을 만들게 됐죠. 공장이 돌아가고 그래 된 거죠. 예. 애압의 차관을 들여가지고 주택난을 해결하고
우리 강남에서도 내가 강남에 1977년에 내가 이사를 강남에 처음 갔는데요. 그 옆에 A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에서 고층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거 다 1870세대를 A대 아파트 이 자금을 가지고 지었어요. 돈을 빌려. 그래서 주택면을 하게라. 그 다음에 서독차관은 주로 전화, 전기증선, 석탄개발, 대한조선공사 배 만드는 공장. 대한조선공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충무하고 목포에 있었어요. 목포에. 이렇게 해서 자금 지원을 해서 전화도 해결하고 전화선을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석탄 개발해서 한옥발전을 만들어서 결국 전기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민간 이자 도입을 해서 금은동 개발 요 도입을 해서 금 파는 거, 은 파는 거, 동 파는 거 이거 굉장히 그때 그 당시 60년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수출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군용 차량, 나일론 공장, 방직 공장.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미국에서 벌퍼들이 첫 번째 돈 벌이고 가발 공장에서 돈 벌이고 많이 그걸 들었죠. 예? 그런 공장, 가발 공장. 이 가발 공장 되면 구로공단에서 가발 공장, 구로공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가발 공장 만들고 또 이게 족,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뭡니까? 이거 가만 말이지. 여자들이 주로 뭐 이런 말이지. 수갑 말이지. 이런 거. 주로 이런 거를 해서 전지 공구 만들고 원양어선 도입을 해서 이거는 주로 원양어선은 일본에서 사와서 수리해가지고 삼치 작업을 가게 하고 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을 시키는데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아무라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박정희라는 인간 박정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사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서거하시는데 그 사람이 남는 자산이 이런 호레이 담배 묵던 시절에 카다피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돈을 많이 훔쳐놨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뒤에 DJ고 뭐고 약점 잡으려고 많은 조사를 해도 평당동에 35평 지금 한 채. 그 한 채를 갖다가 박근혜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 집을 팔고 해서 지금 이제 강남에 살고 있지만 박근혜도 돈 버리지 못했죠.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정치한다 그러잖아요. 그 집 하나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영남대학을 만들었다. 장수장학회를 만들었다. 뭐 요게 새마을 저기 뭡니까 세종대학이 있는데 그 공원을 만드는 육로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린애를 해서 어린이공원. 그건 자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의 거지. 영남대학이 박정희 대통령 거로 해서 박진만이 겁니까? 박근혜 겁니까? 그게. 자기 아버지가 만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을 할 수 있어도 전혀 자기가 그 재산에 대해서 종이 한 장도 자기 재산으로 권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외자 도입으로 민생 경제 활로를 든 게 무역고가 1960년대 3,441 4만 1,000불이었단 말이야. 달러. 무역고가. 그런데 1962년에 그런데 1961년에 5월 15일 행정일을 나가지고 결국 62년도까지 7,200 그러니까 배 이상의 무역고가 증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61년도에 4,290만 불 정도 딸렸단 말이에요. 무역고가. 예? 이거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런 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서 발전이 돼서 이루어왔느냐. 그래야만이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에게 존경심을 가지죠. 지금 현재 전부 여러분들이 반기업 정사 아닙니까? 못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학생들이 못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서 봉급밥 많이 받는 반기업의 정수면서도 왜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그러냐. 그럼 돈 없는 데 가서 방학금 가서 근무해가지고 그렇게 잘 살면 되지.
그건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벌써 생각이. 대기업을 우리가 먹이사를 우리가 봉급을 많이 것을 존중해 줘야지. 그렇죠? 대기업이라고 해서 못된 짓을 하고 빼돌리고 도는 뭐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거는 일부의 불이지예요. 전체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반기업 정서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반기업 정서고 기업이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기업이 취직 안 해야지.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정직한 생각 아닙니까? 왜 그렇게 반기업 정서를 가지면서 왜 그 기업에 취직하려고 그러냐. 그거는 속과 겉이 다르고 아주 이중적인 성격이고 나쁜 성격이고 좋지 않은 거지. 여러분이 지금 이제 투명하게 경영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젊은 시대에 밝혀 나가야지. 더 선진국이 되면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직한 사회로 가는 겁니다.